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장마가 아직 안 끝났어요, 그죠? 장마는 아직 안 끝났고 지금 비가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항상 비 조심하시고요. 네, 올 여름도 이제 아무튼 잘 이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여름이라고 해봤자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지나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죠? 8월 한 25일 넘어가면은 선선해지던데 여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네. 오늘은 이제 지수는 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나 이제 코스닥 지수는 좀 일부 하락을 하긴 했지만 소형주 쪽에서 중소형주 쪽에서는 이제 큰 하락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오늘 비교적 잘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시황 얘기 먼저 이렇게 쭉 한번 짚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여기 방송 제목에 써놓은 것처럼 오랜만에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호재일까 악재일까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요즘 같은 시기에 이런 걸 좀 알아두시면 좀 가르쳐 드리면 또 알고 계시면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 좋은 시기인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주제를 준비했으니까요. 네. 일단 시황부터 먼저 얘기해 드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수가 좀 빠졌는데 일단 해외부터 볼까요?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는 보시는 것처럼 뭐 큰 등락은 없었어요. 여기 보면 다우지수 마이너스 0.5% 조금 빠졌고요. 작년 11월 달부터 만들어놨던 이 박스권을 돌파는 못하고 있죠, 그죠? 네. 계속 횡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는 뭐 요주기 6월 중순쯤에 이제 고점을 단기 고점을 만들어 놓고 여기도 역시 횡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정이 올 거다, 뭐 큰 폭락이 올 거다라고 사람들이 겁을 먹었지만 안 오고 있죠. S&P 500 지수도 이렇게. 그래서 나스닥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날 마이너스 0.1% 소폭 하락 마감했고요. 장중에 한 0.9%까지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그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특별하게 올라간 것도 없고 특별하게 떨어진 것도 없고 그냥 대충 끝났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시아 증시를 보면은 일본은 조금 빠졌고요. 마이너스 0.6%. 대만은 이렇게. 대만도 여기 보합이죠. 네. 이 상태에서 끝났고 뭐 대충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뭐 조금 마이너스 0.2%.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뭐 흐름이 비슷비슷하죠. 그 다음에 중국이 좀 올랐어요. 많이는 아닌데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미국의 재무장관이 4일 동안 중국을 방문하고 이제 나라를 원래 이제 본국으로 돌아갔죠. 근데 이제 뭐 기사에는 그렇게 좋은 기사는 안 나왔어요. 무슨 뭐 맹탕이었다, 뭐 성과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은 금요일날 폭등이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 뉴스에서는 이제 별일 없었어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시 보세요. 네. 하지만 알리바바라는 회사 아시죠? 미국에 상장돼 있는데 알리바바가 대량의 거래가 그죠? 들어오면서 금요일날 무려 8% 급등했어요. 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이 급등을 했고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었는데 중국은 올라갔습니다. 여기 홍콩 지수도 보면 좀 반납하긴 했는데 올라갔죠. 뭐 시초가는요 플러스 2% 상승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했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저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뭔가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 얘기가 잘 되면 아마 잘 되려는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잘 되면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게 불편해하던 뭐 여러 가지 이제 물가를 자꾸 올리게 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얘기로 넘어오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2% 뭐 조금 빠졌죠. 장중에 좀 올라오기도 했었지만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0.8%. 요거는 이제 오늘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의 영향이 좀 컸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마지막에 좀 많이 빠졌어요. 2시 특히 뭐 한 3시 넘어서는 쫙 빼버렸는데 2시 넘어서 3시까지 코스닥 지수가 이제 오늘 반납했죠. 쭉 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큰 급락이라기보다는 그냥 조금 빠졌다.
이게 그 아까 이제 다른 나라들 중요한 나라들 이제 몇 개 보여드렸지만 다른 나라는 크게 조정 나오는 게 없어요. 그렇죠? 다른 쪽은 조정 나오는 게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 쪽만 좀 이제 민감하게 하락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외국인 때문에. 저기 외국인도 오늘 좀 팔긴 했는데 기관이 자꾸 팔아서 그래요. 이게 오늘 코스피 코스닥 매매 동향인데요. 보시면 거래소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오늘 각각 1,500억, 그다음 1,900억 정도 팔았죠. 근데 잘 보시면 기관이 오늘 코스피, 코스닥 선물도 다 팔긴 했는데 연기금이나 투신 보험은 어디에요? 여기 거래소에서 샀어요. 근데 기관이 많이 금융투자가 많이 팔죠. 네. 그리고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다 팔아요. 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대형주들은 오늘 좀 그래도 좀 빠졌지만 중소형주는 덜 빠졌고 특히 소형주는 반등 나온 것도 꽤 있거든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양쪽 다 거래소 코스닥을 다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았는데 이럴 때는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 일별 업종별 현황 요걸 보면 밑에 시가총액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딱 구분을 해놨으니까. 근데 밑에 보면 이제 코스피 이거만 보세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죠. 근데 여기 보면은 대형주 쪽에 매도가 집중돼 있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샀어요. 샀죠. 근데 기관은요 팔긴 팔았는데 아주 조금 팔았어요. 조금. 그죠. 이게 이제 거래소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을 보면 그래도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 팔긴 했는데 주로 어디에 집중돼 있죠? 네, 당연히 대형주 쪽에 집중돼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여기 보면 대형주에 집중이 돼 있고 코스닥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샀고요. 기관이 팔긴 팔았는데 별로 이 정도면 그냥 무난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대형주 쪽에서는 약간 하락이 나왔지만 중소형주는 괜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잘 넘어갔습니다. 기관이 이제 아무튼 좀 매도를 해서 수급이 좀 꼬이긴 했는데 기관이 천년만년 계속 팔기만 하진 않아요. 팔았다가 다시 사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다른 나라는 아직 조정을 받고 있지 않거든요. 다른 나라가 예를 들어 나스닥이 좀 과하게 가격 조정을 받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는 또 그거에 맞춰서 시황을 잡아드릴 테니까 오른다 떨어진다 간다 못 간다 이런 거 다 치우고 그냥 넉넉하게 마음의 여유를 갖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위험한 투자 전략이 뭐냐? 무당의 전략이거든요. 무당이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근데 이럴 줄 알았다. 그죠? 무당이 그죠? 얼마나 아는 척을 합니까? 사람 보자마자 다 아는 것처럼 억지로 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당처럼 그렇게 주식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은근히 무당처럼 주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이럴 줄 알았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안 되면 내가 장을 지지겠다. 확실하게 얘기하죠. 그게 무당이에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니까. 맞죠? 네, 아무도 몰라요. 그 하늘에 계신 분만 아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귀신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귀신은 미래의 일을 모른대요. 저는 귀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학 시대이긴 과학이 발달한 시대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신도 있고 귀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귀신처럼 무당처럼 주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오를지 떨어질지 나스닥이 오를지 떨어질지 걱정들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그냥 지나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또 막연하게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런 설명들을 드리는 거고 하나 더 얹어서 금요일날 제가 그 미수금 잔고 얘기 했었나요? 여기 저녁 방송 때 낮에는 내가 했었는데 우리 회원들한테는 미수금 잔고를 좀 보면 미수금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증시 이제 작은 비교 차트인데요. 자, 이걸 보고 설명을 드리죠. 최근에 이제 이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7월 6일까지예요.
올해 7월 6일, 작년 7월 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왜 7월, 오늘이 7월 10일인데 왜 7월 6일 거까지 보여주냐면 7월 6일 거까지밖에 데이터가 안 나와서 그래요. 네, 지난주 목요일까지입니다. 자, 지수는 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개미들이 많이 쫄았어요. 신용융자가 좀 줄어들었죠. 지난주 목요일날 아주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뭐 아무튼 많이 줄었어요. 신용이 늘질 않아요. 뭐겠어요? 굉장히 이제 겁을 먹고 있다. 이제 한마디로 쫄았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는데 여기 보면 이제 어쨌든 지난주에 목요일, 금요일날 투매가 쫙 나왔잖아요. 특히 수요일부터 나왔다고 하면 되겠죠. 수, 목, 금. 네, 그래서 힘드셨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때 얘기했던 원전 테마주를 뭐 한신기계 이런 거 보면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3일 동안 이만큼 떨어졌거든요. 5,500원에 있던 게 4,800원을 찍었으니 이거는 뭐 좀 속된 말로 좀 거시기 한 거죠. 이런 식으로 막 전저점을 깨는 차트들이 은근히 나왔거든요. 네. 지난주 수요일부터 기관이 좀 팔아가지고 이런 좀 불미스러운 막 이런 차트들이 좀 있었는데 뭐 급등했는 종목들도 좀 떨어진 게 있겠죠.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특히 목요일날 좀 투매가 강하게 나왔고 금요일날도 더 나왔는데 그러면 특히 누가 이제 피해를 보죠? 지난번에 제가 이 강의 제가 한번 했었는데 3주 전인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한번 했었죠. 미수를 쓴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서 큰 타격을 입어요.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현금으로 사가지고 들고 있는 사람들도 뭐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저런 식으로 막 전저점 깨는 차트가 속출하기 시작하면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와중에 미수 쓴 사람들은 2, 3일 안에 다 갖고 끝내야 되는데 주식을 팔아서 수익내고 끝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여기서 큰 데미지를 입었겠죠. 이럴 때는 뭘 보셔야 되냐면 신용융자 이걸 보기보다는 밑에 있는 이제 미수금 잔고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눌러볼게요. 늘었을까 줄었을까? 요 끝인데 여기 요 색깔 보이세요? 확 늘었죠? 수요일까지는 괜찮았는데 목요일날 미수금 잔고가 확 늘었어요. 근데 투매가 언제까지 나왔어요? 금요일날까지 많이 나왔잖아요. 금요일까지. 그러면 요게 지금 7월 6일까지의 데이터니까 지난주 목요일이잖아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보면은 이제 7월 7일까지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아마 좀 더 늘어나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100% 정확한 게 아닙니다. 근데 통상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미수금 잔고의 단기 고점일 수도 있고 조금 더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이 미수금 잔고가 왜 중요하냐면 투매가 나오고 굉장히 불편할 때 있죠. 여러분들 왜 종목이 차트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차트를요 이렇게 놓으면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해요. 선생님 조만간 상한가 갈 것 같아요. 사도 돼요? 안 샀더니 또 올라갔어요. 지금 사도 돼요? 그래요. 되게 긍정적으로 보세요. 이제 바닥을 이제 다 해놓고 이제 올라가려나 봐요. 너무 예뻐 보여요. 근데 이제 음목 맞고 떨어지면 입에서 욕 나오는 거예요. 욕 나오죠. 어떤 욕? 더블. 그죠? 더블은 쌍이란 얘기죠. 그죠? 막 이제 상스러운 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참고 기다렸더니 이거 나오면 이제 내가 주식을 왜 했을까? 회의에 빠져들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은 미수 물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보면 한신기계가 되게 힘들 때가 언제였어요? 3월 중순에 이렇게 폭락하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폭락하잖아요. 그때 미수금 잔고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잖아요. 4월 말에 이렇게 폭락하죠. 이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리고 뭐 좀 올라가나 싶더니 5월 말쯤에 또 살짝 떨어지죠. 들어온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여기에요. 올라가나 싶었는데 6월 한 중순 이후 6월 한 20일부터 21선 이후 6월 한 20일 이후에 살짝 솟구치죠? 근데 이제 전초점 게임에서 막 추락하니까 미수금 잔고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신기계는 바닥에 있는 종목이라 거래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수금 잔고가 늘었을 때
여기는 실제로 미수를 쓰면서까지 주식을 사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닥에서 거래도 없고 언제 갈지 모르니까 미수를 사람들이 여기서 거의 안 써요. 안 쓰는 종목일 텐데도 이 미수금 잔고하고 영향이 있어요. 영향이 있어요,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투매가 덜 나와서 그렇지 여기에서도 투매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여기 솟구쳤을 때가 그러니까 뭐겠어요? 그렇죠. 여기가 단기 그렇죠. 단기 저점. 단기 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뭐겠어요? 네, 주의해야 되는 건 여기서 이제 추가 나스닥이 큰 폭락이 나오거나 그런 것만 아니면 여기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나스닥 지수가 횡보하는지 잘 살펴보죠. 무당처럼 난 다 알고 있어. 내일 폭락할 거야. 그런 분들은 어딜 가셔야 되겠어요? 정신과 진료 받으셔야 돼요. 왜 정신과냐고요? 무당이거든. 근데 무당은 이제 귀신 뭐 귀신한테 신을 받아서라도 그걸 하지만 멀쩡한 사람이 무당 흉내를 내면 약 드셔야 돼요. 웃으면서 들으세요. 그게 싫으시면 이런 설명을 잘 듣고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미수금잔고가 급등했을 때 여기가 단기 바닥이었어. 여기서 손절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두고두고 후회하죠. 네. 자, 그 다음에 뉴스 하나 볼까요? 요즘에 뭐 저기 그 새마을금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 많았죠. 걱정도 많이 하셨죠. 네. 근데 이거 보세요. 지금 이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주말 지나면 새마을금고 얘기 많이 줄어들 거라고. 실제로 주말 지나니까 새마을금고 관련된 안 좋은 기사 나오는 거 별로 없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많이 줄었고 거의 없다라고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와요. 지금 오후돼가지고 오늘 오후돼서 금융당국과 5대 시중은행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요 시중은행이 새마을금고의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6조 원 이상 단기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RP라고 하는 건데 판매 조건부 채권.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돈 빌려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돈을 막 새마을금고에서 이제 인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메꿔주는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냥 돈 빌려주는 거예요. 이게 언제 그랬냐면 최근에 미국에서 그 실리콘밸리 그다음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때문에 그때 뱅크런 나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미국에서 했던 조치가 이거였어요.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거나 아주 유사하거나 우리나라도 이제 그 사례처럼 그냥 잘 넘어가겠죠. 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때문에 너무 놀라실 필요 없어요. 자, 이 얘기는 잠깐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미수금잔고가 크게 늘어났다는 거는 단기 바닥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 아무튼 매도를 오늘도 지속은 했지만 양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대형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기관 입장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차익 실현. 근데 그거에 이제 놀란 개미들이 이제 막 이것저것 던진 거죠. 한신기계는 진짜 아까운 것 같아. 이거 시간에서 급등했을걸요? 시간에서 원전 테마주 급등했거든요. 새로운 원전을 또 짓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한신기계가 시간에서 상한가 갔다가 좀 풀리긴 했는데 8%에서 시간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저점 깬다고 손절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라니까. 여기서 이제 전저점 깼다고 손절하신 분들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냥 이거 내일 만약에 8% 급등하면요 다시 원래대로 여기 오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6,000원 위로 올라올 수도 있고. 바닥인데 손절하신 분들 안타깝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무튼 손절은 답이 아니에요. 정말 이건 아니다. 그런 거야 뭐 1년에 한두 번 손절할 수는 있는데 어지간하면 안 하시는 거예요. 전저점 깼다고 손절하시는 분은 어떤 주식을 사냐면 전고점 뚫은 거 사요. 그래갖고 나중에 또 물려요. 저점 매도, 고점 매수. 거꾸로 하셔야 되는데 저점 매수, 고점 매도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시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네, 그 다음에 종목을 좀 많이 봐야 되니까 이걸 볼게요. 뭐냐면 제목은 이거예요. 써놓고 봅시다. 요즘에 되게 늦게도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 1번 한번 찍어주세요. 잘 들리시죠? 네네. 요즘에 이 시장이 또 불안한 거죠, 사람들이. 녹화 방송 보면 조회수는 늘 비슷하거든요. 녹화 방송 조회수는. 근데 저녁 방송 보면 실시간 이게 참여하신 분들이 좀 줄었어요. 물론 이제 코로나 이제 다 해제되고 이제 바쁘시겠죠.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아무튼 많이 줄었어요. 실시간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 많이 줄었어요. 자, 이제 이걸 보죠. 자, 오늘 공부 좀 합시다. 자, 일단은 이제 제목은 이거예요. 방송 제목이긴 한데, 오랜만에 거래량이 늘어났을 때 호재인가 아니면 악재인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대부분은 호재입니다. 악재인 경우들이 가끔씩은 있는데 대부분은 호재예요. 한 90% 이상은 저는 호재라고 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분석할 줄 모르면 되게 힘들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좀 쭉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종목을 한 20개 가까이 볼 건데, 자, 시간 되는 대로 보죠. 한신기계는 이제 보내주도록 하고, LX 하우시스, 자, 이걸 보세요. LX 하우시스가 보면 작년하고 재작년부터 떼굴떼굴 떨어졌죠. 시가총액이 지금은 4천억대로 줄어들었는데, 옛날에 10만원 넘을 때는 시가총액이 당연히 1조 원 정도는 됐었겠죠. 나부터 많이 떨어졌는데 요렇게 떨어진 거예요. 역배열이죠. 네. 요렇게 떨어지다가 저기 떨어질 때는 거래가 자꾸 감소해요. 이게 기본인데, 주가가 요렇게 떨어질 때는 당연히 거래가 감소합니다.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 보세요. 거래가 이렇게 계속 감소하죠? 일정하게. 맞죠? 감소하다가 작년 이제 10월 달에 그 전세계 증시 폭락했을 때, 그때 이것도 같이 저점을 찍고 11월 달쯤에 거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거냐면, 거래량은 절대적인 거래량이 아니라 상대적 거래량을 봐야 되는데, 여기 고점끼리 선을 이어보죠. 그러면 대충 이렇게 감소하잖아요. 추세, 감소 추세죠. 근데 여기서 거래가 뿅 하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 바닥을 잡아줍니다. 물론 이제 12월 말 1월 초에 마음이 상해버린 수많은 개미들이 던지는 바람에 전저점을 아주 살짝 깨긴 했었지만, 바닥을 한번 잡아주는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크게 여기를 깨질 않죠. 맞죠? 그리고 다시 거래가 또 들어오니까 바닥을 확실하게 잡고 방향을 이제 우상향으로 트는 거예요. 아까 무당들처럼 막 떨어질 것이야, 그러지 마시고 이런 거 보세요. 우상향으로 이제 방향을 바꾼 거예요. 근데 바꿨을 때 추세는 이제 요만큼이었거든요. 요렇게 가다가 거래가 또 들어와요. 자, 여기보다 훨씬 많죠. 들어오니까 훅 올라서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거죠. 업그레이드한 거. 20평대 아파트 살다가 돈을 좀 잘 모으셔가지고 30평대로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가죠. 자동차도 이제 2000cc 타시다가 이제 그 위로 업그레이드 하시죠. 맞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살림 사시다가 이제 하여튼 그죠? 업그레이드 하시고 가전제품 좋은 걸 받으시고 그렇게 보시면. 그리고 거래량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면서 수급도 좋죠. 이게 뭐예요? 건자재. 참 신기하죠. 건설주 망한다, 뭐 집값 폭락하고 미분양 때문에 망한다 하는데, LX 하우시스는 대표적인 건자재 회사거든요. 근데 잘 가요. 우리 방의 보유 종목이 아니라서 너무 아까워서 얘기해 드릴게요.
서희건설이라고 보종목은 아닌데 보종목이면 절대 얘기 안 하죠. 서희건설이라고 차트가 살아있어요. 이거 TV 광고 많이 보셨죠? 서희건설 차트가 그죠? 차트가 예뻐요. 잘 만들어놨는데 수급은 더 기가 막혀요. 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다 망한다 그러는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미친듯이 사요. 저 차트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만들어놨어요. 보기 드문 사례인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만들어놨어요. 참고하세요. 살아있다. 오늘 건설주들 좋았죠. 특히 중소형 건설주들. 물론 이제 대우건설도 급등했지만 그때 얘기할 거예요. 오늘 7.99% 양봉 하나. 근데 요거보다는 대형주들 흐름이 괜찮아요. 대형주란다. 소형주, 중소형 건설주.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여기도 보면 이런 거래가 여기에서 막 떨어지다가 이런 거래가 딱 나오니까 바닥 잡고 살살살 올리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거래가 딱 나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더 볼게요. 그 다음에 금강 이거 지금 SY랑 독신하우징이랑 같이 올라가는 저기 모듈러 주택 수혜주죠. 자, 막 나가 떨어지다가 돈이 확 들어오잖아요. 한눈에 봐도 돈 들어왔죠. 평상시보다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정도까지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력이 한번 시세를 한번 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력이 해먹었다. 그 요리를 맛있게 해먹었다. 이렇게 보죠. 이 당시에 이제 그 네옴시티 그래가지고 그때 저기로 갔잖아요. 네옴시티 모듈러 주택. 그리고 이제 조정을 받았죠. 6개월 정도 충분히 조정을 받고 다시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정말 주식을 잘 사고 싶으시면 이런 거를 잘 눈치를 잘 채셔야 돼요. 뭐지 이거? 조정이 끝나고 다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살짝 거래가 들어와요. 여기에 비하면은 무시할 수도 있지만 여기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당연히 조정받을 때는 거래가 완전히 말라붙죠. 거래 없잖아요. 그러다가 살짝 눈에 띄는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호재나 그런 걸 잘 활용해서 주가가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보다 거래가 훨씬 많고 아직도 차트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오랜만에 거래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사마 페인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 떨어지다가 이거 다 건자재죠. 찾다 보니까 건자재들이 많아요. 여기서 이제 요거 나오고 바닥을 꽉 잡아주고 나서 물론 지금 막 열심히 가고 있진 않지만 바닥 잡아주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는 거지. 바닥을 잡아주는 정도. 그 다음에 갤럭시아 S 이건 뭐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바닥 잡아주는 게 살짝 나오고 바로 올려버렸죠. 이건 왜 그랬겠어요? 이 당시에 이게 호재가 있었죠. NFT였나 이게? 뭐였지? 그때 저기 증권형 토큰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호재가 나오니까 바로 그냥 급등시켜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 최근에 이런 식으로 올랐던 게 뭐예요? 인상가. 조용하다가 갑자기 거래가 슥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기 밑에. 잘 보시면 많은 거예요. 보면 살짝 거래가 보였어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가지고 민주당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활용하려고 이제 시동을 걸 때 그때 이게 살짝 움직였었대요. 거래가 보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급하게 훅 가버린 거예요. 이런 케이스도 있고. 도화 엔지니어 이거 저기로 많이 갔죠? 네옴 저기 우크라이나 재건수혜죠. 근데 보면은 이런 게 딱 나오고 나니까 더 이상 헤매지 않고 바닥을 잡아주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게 나오면 일단 바닥은 잡아줘요. 도화 엔지니어링은 아직 크게 가지 못했는데 바닥 잡아주는 이런 거래량이 나오긴 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실 사례는 뭐냐면 바닥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본상승으로까지 이어지는 케이스인데 TCC 스틸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바닥 잡아주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작년 11월. 그리고 횡보하다가 거래가 늘어나면서 쭉 끌어올린 거예요. 2차 전지로 갔죠 이거 맞죠?
바닥 잡아주는 게 언제 나와요? 투매가 강하게 나오고 나서 바닥 잡아주려고 거래가 나옵니다. 이 거래량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고점끼리 여기 고점끼리 쓱 이어보세요. 맨손으로 거래가 감소하다가 늘어났잖아요. 그냥 바닥 잡아주고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올해 이제 2월 달부터 2차 전지 테마주가 슬슬 가다가 3, 4월 달에 폭등하니까 나도 가자 그러면서 거래를 이제 확 늘리면서 아주 쭉 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본상승으로까지 이어지죠. 그 다음에 솔트록스. 네. 뭐 나가 떨어졌죠. 그냥 나 죽어요 그러면 거기에 아무도 없어요. 물에 빠진 그냥 그것처럼 진짜 그냥 쭉 빨려 들어가다가 거래 없죠. 그러다가 거래가 상한가나 나오면서 거래가 싹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을까요? 뭘 만들더라고요. 열심히 작년 11월 12월 달에 열심히 만들더니 가버렸어요. 이런 케이스 그냥 본상승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의외로 이런 게 꽤 많습니다. 필옵틱스 이것도 뭐겠어요. 그냥 주가가 떨어질 때는 거래가 없죠. 계속 하락 추세로 떨어졌습니다. 일정한 폭 안에서 갇혀서 떨어지죠. 이걸 우리는 보통 이제 하락 추세라고 부르는데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는 게 없잖아요. 없다가 여기에서 탁 뭐 하나 보이기 시작하죠. 돌려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1월 초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들어서 누른 다음에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작년에 이렇게 미국 연준 의장이 미친 듯이 금리 인상하기 전에는 이런 걸로 수익을 참 많이 내드렸어요. 저희 방도 그렇고 뭐 좀 실력 있는 저기 전문가들은 이런 거 갖고 수익을 많이 냈거든요. 요즘에는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것들을 잘 수익을 내고 정리를 하면서 새로운 종목으로 이사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지연되는 거예요. 왜 지연이 되느냐? 연준 의장이 맨날 금리 인상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를 아직도 하니까 그 사람 입 때문에 주식시장이 못 가는 거예요. 방향을 딱 정해주면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럴까 저럴까 사람들이 금리 인하 이제 하겠다 싶으면 꿈도 꾸지 말라고 그러고 또 사람들이 막 금리 인하 계속해서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조절할 것처럼 얘기했다가 사람들이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 꿈도 꾸지 말라고 그냥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말을 저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저게 저런 말 그러니까 저런 말 하는 거는 저는 이해는 하겠는데 그게 너무 짜증나는 겁니다. 오락가락 애매모호하게 요즘에 우리나라 그 부동산 가격이 막 급락할 것 같으니까 정부에서 집주인들한테 대출 막 해줘가지고 그 역전세난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왔죠. 근데 또 막상 또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집값이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서울시장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오늘 뭐라 그래요? 집값 더 떨어져야 된다고 그 소리 하죠. 그 소리 하면서 서울을 또 개발하고 있고 네. 그분들은 이제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연준 의장도 이제 그 입장을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승질나는 거예요. 그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아직도 전 세계가 고생을 하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이런 걸로 지금 돈 많이 벌었을 때입니다. 어쨌든 거래량이 이제 늘어나면서 틀죠. 지금은 이제 호재 나왔으니까 아예 가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전 저희 방 추천주들이 다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태까지 항상 그래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전문가 15년 정도 했는데 전문가 15년 정도 했으면요 장수한 겁니다. 장수 15년 동안 종목 추천을 얼마나 많이 했겠으며 매도 사인은 또 매수 사인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여태까지 전문가를 하고 있고 회원도 아직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요즘에는 많이 어렵죠. 그죠? 수익 내는 게 있긴 있어요. 저희도 없겠어요. 그죠? 근데 막 옛날에는 막 이런 거 수익 냈다고 자랑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자랑할 맛도 안 나고 그냥 그래요. 15년 동안 전문가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 방에서 하는 방식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 방식을 이제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결국에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다 갑니다. 아무 종목이나 다 가는 게 아니라 세력이 매집이 돼 있고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가게 돼 있어요. 이슈를 바꿔서라도 가요. 필옵틱스까지 봤죠? 그 다음에 아까 인상가 다시 한번 보죠. 인상가. 이건 이제 굉장히 빠르게 그죠?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린드먼 아시아라고 있거든요. 린드먼 아시아. 요거 보면 어떠세요? 막 이제 작년에 투매 나올 때 막 급락하다가 거래가 이렇게 줄어들죠. 근데 다시 거래가 늘잖아요. 어디에서? 말뚝을 박아놓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안 떨어질 거야. 그리고 오르는 EM넷 주가가 막 떨어져요. 거래도 크게 안 늘어나요. 그러다가 어제 뽑았어요. 왜 뽑았을까요? 호재 나오니까 일단 올려버리더라고요. 요즘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훈 아나텍. 예, 이건 뭐겠어요? 이거는 차트가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아까는 다 역배열이었잖아요. 하향 추세. 이건 정배열이에요. 회사가 부채율이 좀 많아갖고 조금 그렇긴 한데 아무튼 생각순회명 되게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차트만 놓고 보면 거래량도 꾸준하게 있어. 그러다가 호재 나오니까 뚫어버린 거예요. 나 관련다. 확 뚫어버려. 옛날에 이런 맛으로 주식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주식들 보기가 많이 어려웠죠. 근데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상한가 나오기 전에 뭐 했는 줄 아세요? 이러고 있었어요. 그냥. 여기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 것 같죠? 이렇게 놓고 있다가 호재 나오니까 바로 제껴버린 거예요. 정고점이고 뭐고 그냥 뚫어버렸어요. 매물 떼고 뭐고 그냥 뚫어버렸다니까. 세력이 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상한가 나오고 딱 이틀 누르고 바로 갔어요. 호재가 강력해서 이렇게 갔다고 생각하시죠? 맞죠? 호재가 강력해서 이렇게 간 게 맞는데 이미 매집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뚫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에버랜드 아시죠? 에버랜드의 연간 회원권 끊어보셨어요? 연간 회원권 있으면은 그냥 탁 내밀면 들어가세요. 프리패스 통과. 그런 거예요. 프리패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먹어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기술. 이거 뭐겠어요? 이거는 이제 차트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이렇게 보면 정배열이죠. 그리고 뭐예요? 하락 추세가 아니고 횡보 추세. 근데 여기 이 박스권을 뚫는 게 한번 나왔었어요. 언제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래량이 나온 적이 상장했을 때 초기 빼고는 이런 거래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량 거래량인 거예요. 근데 이제 박스권을 뚫어놓긴 했는데 가려고 했더니 4월 20일 넘어서서 지수 투매 나오고 개별 투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끌려 내려온 거예요.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다가 다시 거래 들어와서 슥 올려버리잖아요. 근데 여기 정고점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여기 돌파할 때 안 싸우죠? 그냥 가잖아요. 그냥. 왜 안 싸워요? 같은 편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지수 투매 나오고 그때 되게 분위기 안 좋았어요. 4월 말에 기억 안 나세요? 다 끌려 내려갔잖아요. 언제까지? 5월 중순까지. 미국 망한다고. 이로 가는 거죠. 그리고 모비데이즈. 이건 약간 좀 다른 케이스인데 요거는 뭐겠어요? 앞에서 시세 분출한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라도 시세 분출 한번 하고 그 세력이 맛있게 요리를 해서 이제 해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충분히 받고 다시 돈이 들어오면서 으쌰으쌰하고 호재 나오니까 거래 실어서 날려버린 거예요.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면 자꾸 잘 쳐다보셔야 돼요. 아유 저러다 말겠지 못 쓸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비록 사서 물렸다 하더라도 거래가 늘어나면 평상시에는 이제 졸린 눈으로 이렇게 꾸벅꾸벅 그죠? 졸고 계셨다 하더라도 거래가 늘어나면 그때는 도끼 눈을 뜨고 쳐다봐야 됩니다.
뭐지 이거? 이러면서 이런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개별주 테마 정세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돈 다 못 벌어요. 아까 뭐 TCC 스트 이런 거 보면은 사람들 뭐 저한테 이런 거 주셨으면은 끝까지 가져가서 수익을 많이 났을 텐데 이게 10,000원에서 거의 50,000원까지 갔거든요. 50,000원 가까이 못 벌어요. 왜냐하면 초반에 다 털려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3, 4월 달에 뭐 미국의 은행망하고 난리지기고 막 그랬는데 이거 이렇게 4배, 5배 수익 날 때까지 들고 가실 수 있었겠어요? 거의 못해요. 지금도 못 들고 가요 그렇게. 그때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아요. 근데 그나마 장이 돌아선다 하더라도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다 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당들처럼 성무당들처럼 그냥 뭐 올라가니 떨어지니 안에 그런 거 맞출 생각 하지 마시고요. 뭐 하셔야 돼요? 그 시간에 내 종목 거래량 늘어나는 거 없나, 저번에 한번 들었다 놨다 했던데 혹시 늘어나는 거 없나 그걸 살펴보셔야 돼요. 아까 EM넷을 봤는데 EM택이라고 있어요. 막 나가 떨어지다가 거래가 늘어나면서 어때요? 바닥 잡고 살짝 올려놨잖아요. 이거는 세력이 해먹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앞에 뭐 단기정이 있을 테니까 살짝 눌렀잖아요. 언제? 4월 말 5월 중순까지 미국의 무슨 디폴트 얘기 나올 때 눌렀다가 다시 거래가 늘어나면서 가잖아요. 이런 걸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필옵식스처럼 이제 이렇게 한번 들었다 놓잖아요. 들었다 놓으면 쌍욕을 해요. 이 썩을 놈 이게 뭐냐고. 그냥 보통 이제 개인들이 여기서 사서 몰렸겠죠. 여기서 몰려. 아니 여기서 몰리든가. 통상 이제 회원들이 이런 정보를 갖고 들어오면 신규 회원 가입할 때 물어보면 매수가 여기 아니면 아니 거의 여기에요. 10중 8구 여기고 어쩌다가 여기. 매수가가 여기서 사셨어요? 여기네요. 여기서 사셨어요? 아니에요. 물타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여기서 물려갖고 나온다 이제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여기는 15,000원이거든요. 여기 얼마예요? 7,000원. 그러니까 반토막 났었는데 뭐 웬일로 대량 거래 터져가지고 이날 18% 급등하는 거예요. 근데 끝날 때 보니까 뼈다귀만 그죠? 생선가시만 남은 것처럼 이러고 떨어져요. 거리도 되게 많은 거예요. 짜증나요 안 나요? 짜증나는 거예요. 이 썩을 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내가 2년째 들고 있는데 쌍욕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바닥 잡아주려고 이제 고생 좀 끝내주려고 나왔는데 여기 쌍욕을 하시면 되는데요? 안 되는 거죠. 쌍욕뿐만 아니라 궁시렁대지도 마세요. 대부분 거래가 들어온다는 거는 이제 바닥 잡아주고 한번 이제 해보려고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그날 뭐 상한가를 찍었다가 뭐 다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냥 좋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은근 욕하는 사람도 많아요. 나중에 올라갈 때 보세요. 못됐잖아요. 운봉 때리고 한 달 동안 눌러놨다 다시 가잖아요. 보니까 성격이 그러네. 이게 필옵틱스가 옛날에도 그랬겠죠. 이거 보세요. 옛날 여기서 올라갈 때 보면 비슷하다니까요. 사람 성격 잘 안 바뀌듯이 종목도 성격 잘 안 바뀌어요. 그때도 그랬네. 꼬리 긴 거 달고 그죠? 아니 척 하고 있다가 다 올라가고 잘 안 바뀝니다. 이렇게 만들어놨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희한한 게 있어요. 응용인데 응용. 시간이 또 별로 다 됐네. 히림. 이거 숙제내드릴게요. 히림은 오늘 양봉 나왔거든요. 9%짜리. 히림은 현재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거래량 갑자기 오랜만에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건 호재일까 악재일까 이게 주제죠. 자, 이건 어때요? 양봉이 나오긴 했는데 거래가 아직 없잖아요. 양봉만 봐서는 야 이거 바닥 잡아주려 나온 거 아니야? 예 그렇게 보이긴 해요. 그러나 거래가 없어도 너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확신을 못해요. 히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바닥인지 아닌지 확신을 못한다. 이해되신 분들은 7번 찍어주시고 이해가세요?
확신을 못 내린다는 거예요. 환자가 병원에 왔는데 뭐 때문에 저기인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리송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보내요? CT 찍으러 보내는 거죠. CT 찍어서 왔는데 애매해요. 의사가 돌팔이가 아니고 이거 애매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어디 MRI 찍으러. 아, 근데 MRI 찍었더니 더 애매하네. 그러는 거죠. 이거 큰 병일 수 있으니까 대학병원 내가 써줄 테니까 대학병원 가라고. 그러니까 아직 모르겠다는 거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IM. 이거는 이제 골 때리는 차트예요. 더 갈 것처럼 막 거래 무지하게 터져가지고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큰 거래가 터지면서 막 운봉 맞고 떨어지거든요. 다 내려왔어요.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뭐가 이상한 거예요. 다음 기회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나스미디어 시간이 없어서 나스미디어는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갑자기 오랜만에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금요일날 터진 것도 부담스러운데 오늘 또 터졌고요. 이런 거래량이 터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상장했을 때 빼고 없어요. 오늘 터진 거래량이 이만큼이거든요. 없다니까. 상장된 지 10년 됐는데 상장 이후로는 없어요. 왜 터졌을까? 이런 거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이거는 바닥 잡아주려고 터진 게 아니고 플레이디라는 게 이 회사가 오늘 다 얘기해 드릴게요. 플레이디라고 있죠? 옛날에 그 KT, 이게 KT 쪽 회사인데 그때 챗 GPT 때문에 급등했었거든요. 근데 요번 이게 상한가 2개 나왔다고요. 왜 나왔냐면 페이스북, 메타죠? 거기에서 이제 스레드라는 걸 출시했는데 그게 지금 뭐 일주일도 안 돼가고 1억 명 돌파했나? 그래가지고 그 수혜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플레이디가 아까 나스미디어의 종속회사예요. 플레이디가 나스미디어의 종속회사라고. 그러니까 지분 갖고 있는 게 나스미디어에서 플레이디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종속회사니까. 나스미디어의 최대 주주는 KT고, 그러니까 플레이디도 KT 쪽이니까.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럼 뭐예요? 플레이디가 대장주고 나스미디어가 후발주자인 거죠. 이게 엄마죠. 이게 뭐 회사? 저게 저기 회사?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엄마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나 테마주 흐름으로 보면 뭐예요? 그렇죠. 테마주 흐름으로 보면 이게 후발주자인 거죠. 그렇게 보죠. 플레이디의 최대 주주가 누구예요? 나스미디어. 지분 46%, KT는 23%. 최대 주주 누구다? 나스미디어. 그러면 이거는 이제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 오늘 팔았어야 되겠어요? 안 팔아야 되겠어요? 플레이디 말고 나스미디어. 이거는 팔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매수가인데 플레이디처럼 또 간다고 해서 제가 안 팔았는데요. 아니요, 파셨어야지. 내일 상승 나오면 또 팔아야 돼요. 얘가 대장이 아니거든.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는 그 회사가 많이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가요. 내일 또 갈 수도 있겠죠. 플레이디가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그럼 이걸 줄여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저기 정고점에 걸으면 안 될까요? 환장하는 거예요 진짜. 정고점 병 걸린 사람도 있어요. 정고점에서 팔고 싶어요. 진짜.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지. 상황을 봐가면서. 또 오랜만에 대량 거래 터지면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이런 거 보시면 헷갈리실까봐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선발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후발주자지. 이게 모회사긴 한데 후발주자. 네, 그렇게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뭐예요? 무당처럼 나스닥이 떨어질 건지 말 건지 아무도 모르는 거 맞출 생각하지 마시고 뭐 보신다고요? 거래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여러분들 보유 종목 또는 관심 종목을 잘 관찰하시면 남들 무당짓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실력이 느시겠죠. 실력을 키워야 버틸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운동도 잘하는 거 아세요? 체력이 바탕이 돼야 공부도 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공부도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방송을 준비했고요.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밖에서 또 돌아다니지 마시고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무방에서 이 정도 기법 강의를 해드릴 정도면 라이브 방송에서는 더 많은 얘기를 하겠죠. 그죠? 지금은 공부하면서 좋은 종목들 매집해 놓고 있으면 반드시 수익이 많이 납니다. 걱정들 하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 15년째 하고 있고 항상 우리 방에서 했던 방식이 맞았습니다. 수익 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 바로바로 수익 나느냐, 연속적으로 나느냐, 고생 좀 하느냐 그 차이지 결국에는 수익 내고 웃습니다. 네. 저희 방은 그런 방이에요. 다른 사람들처럼 뭐 그렇게 회원가입 안내 많이 안 하죠.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회원가입 안내를 많이 하면 회원들이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회원가입 안내를 덜 하면 회원들이 좋은 사람들 위주로 들어오더라고요. 한 명이 들어와도 좋은 분들이 좀 성향이 좋은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성향이 좋은 분들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한 명 들어오고 두 명 들어오는 게 그게 많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시장이 좋을 때는 뭐 물밀듯이 들어오지만 이럴 때는 좀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성향 좋은 분들, 네. 같이 갈 수 있는 오래오래 같이 갈 수 있는 분들이 저희 방에 좀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뒤에 우리 김 실장님 방송 준비하고 계신데 김 실장님 오늘 저거 하신대요. 그 아까 얘기했던 스레드 있죠, 스레드 관련주하고 그 다음에 세일즈 외교 수혜주,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도 많이 갔죠. 제가 아까 신혼종합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막 많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대로 못 보여드렸거든요. 중소형 건설주들 오늘 급등 많이 했죠. 이하공영 뭐 기타 등등등. 그죠? 내일 아주 제대로 한번 쭉 짚어드릴게요. 네. 내일은 SOC 관련주 좀 볼까요? 대량 거래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내일은 그쪽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같이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더 부족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밤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